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면서 건강하지 않게 살고 싶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난 좀 아파서 병원에 좀 있고 싶다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건강한지 잘 몰라서 건강을 좀 이제 잘 못 지키시고 건강을 해치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말에 보면 꼴갑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다 웃으시잖아요. 이게 어떤 좀 좋은 뜻으로 쓰이나요? 어떠나요? 누구 좀 이제 안 좋게 비하해서 얘기하거나 그럴 때 이런 말을 쓰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꼴이라는 거는 생긴 모습을 얘기해요. 그렇죠? 네. 네모꼴, 세모꼴, 꼴, 그건 모습을 얘기하죠. 갑은 이제 제가 이렇게 가로치고 이렇게 써놨는데 값은 뭐예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값을 지불하잖아요. 네. 그거에 상응하는 이제 그거를 지불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생긴 모습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흔히 나쁜 뜻으로 얘기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꼴갑한다 그러면 욕하는 것 같이 들리잖아요. 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한의학에서는 병이 나더라도 그 이제 생긴 모습대로 병이 온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예민하고 스트레스 잘 받고 이러는 분들은 화병이 잘 걸려요. 와. 그렇죠. 무딘 사람 화병 안 걸리죠. 네. 아무리 옆에서 스트레스를 줘도 그냥 지나가면 끝이에요. 네. 근데 예민한 분들은 별거 아닌 것 같고도 여기 자꾸 화가 쌓이고 노심초사하고 뭐 또 해결을 하려고 그러고 하다 보면은 여기 화가 쌓인단 말이에요. 많이 쌓이면 이제 화병이 되는 거예요. 또 건강하게 타고나신 분들 보면 가만히 그런 분들은 생활하시는 거 보면 늘 무리를 하고 살아요. 왜? 본인이 건강하다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보면 자기가 자신 있는 걸 내세우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꼴대로 값을 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병이 오는 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긴 모습대로 살아서 질환도 그렇게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예,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소개를 해드릴 분은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 설명을 해드릴 때 앞에 모습을 잠깐씩 얘기를 해드려요. 이제 이분은 약간 살이 쪄 있는 이제 50대 초반의 여성이시거든요. 제가 이제 살이 약간 쪄 있으시다 그랬어요. 예, 이분이 한 2년 전부터 봄, 가을만 되면은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이제 막 안정이 안 되신대요. 초조하고 막 가슴도 잘 두근거리면서 그래 이제 이분이 조금만 신경 쓸 일 있으면 잠 못 자고 스트레스에 아주 민감하고 그러는데 중학교 다닐 때 간질 발작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이제 발작을 막 하셔가지고 이제 뇌파 검사도 하고 막 병원에서 하시는데 검사상으로는 다 정상 나오는 거예요. 뇌파에 이제 이상이 없고 간질파 안 나오고. 근데도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간질약을 중학교 때부터 드셨어요. 그럼 이분이 지금 50대 초반이니까 한 이제 40년 가까이 드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이후로 간질 발작은 안 하시는데 전조 증상이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이제 요만큼 무슨 신경 쓸 일이 있으면은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진정이 안 되거나 또 무슨 조그만 소리에도 전기에 자극을 받는 것처럼 몸이 찌릿하거나 또 밤에 자려고 그러면은 막 몸이 팔딱팔딱거리고 또 이제 무슨 신경 쓸 일이 요만큼만 있으면 밤을 거의 못 새우고 이제 잠을 못 자고 이제 꼴딱 세우시거나 그러면서 이제 잠을 잘 때 이렇게 머리에서 뭐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 느낌이 있대요. 머리로. 그리고 이제 깨어나면은 또 이제 머리로 열이 오르면서 이렇게 진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게 최근 들어서 더 심해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로 또 열이 오르고 찌릿찌릿하고, 그런데다가 그 이제 한 1년 전부터 이렇게 생리는 끊어지셨어요. 1년 전에.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면 속에서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것처럼 또 경련하는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은 안팎으로 너무 힘드시는 거예요. 이제 증상도 너무 오래됐고 이제 많고 그래서 이제 진찰을 찬찬히 해드렸더니 이분의 이제 그 진맥상 나타난 거는 뭐냐 하면 이 이제 심장 기능을 허하게 타고나셨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약하다는 이제 심장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능을 약하게 타고나셨고 굉장히 민감한 편에 속하시고 또 소화 기능도 약하시고
또 체력도 많이 딸리시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이제 병이 생겼을 때 평생 약을 드시면서 살아야 되는 분들 계세요. 그죠? 우리 흔하게 알고 계시는 게 뭐가 있죠? 그렇죠. 혈압약, 당뇨약 뭐 이런 경우에는 1, 2년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거의 평생 드시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간질약은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냥 안 드셔보셔도 강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방광염 증상도 잘 생기고 그래서 이제 방광염이라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 약 먹을 때만 잠깐 괜찮다가 안 먹으면 또 힘드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소화 기능이 굉장히 안 좋으셔요. 그러니까 그런 약은 이제 물론 소화 기능도 약하지만 그 강한 약을 오래 잡수다 보면은 위장 기능이 또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평생 약을 드시는 분들 보면 치료를 하려고 약을 드시는데 이걸 끊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약을 끊자니 간질발작 할 것 같고 먹자니 속이 계속 불편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몸이 더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증상이 이제 굉장히 심하신 그 증상들이 날씨가 춥거나 흐리거나 이러면 이제 더 심해지셔요. 예, 그리고 견디기가 이제 아주 힘드시는데 또 갑자기 피부에 이제 무슨 좁쌀 같은 게 돋아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증상이 굉장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많이 있지만 진맥 광고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치료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제 심장 기능이 약하시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예민하시고 또 소화 기능도 약하시고 그러니까 그걸 보완을 해드리면 어떻게 좋아지셨냐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이렇게 그 열이 막 오르면서 잠을 못 자고 이러셨잖아요. 마음이 차츰 편해지시고 식사를 잘 하실 수 있어지니까 힘이 나기 시작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잘 먹고 잘 자고 대소변 잘 자고 그러면 건강하잖아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식사를 잘하게 해서 입맛이 없어서 이제 음식도 못 잡수고 이러던 분이 식사를 잘하게 되고 또 이제 심장 기능을 안정시켜 주니까 마음도 편안하게 되고 그러니까 차츰 그 이제 밤에 잠 못 주무시던 거라든지 또는 막 자극에 민감해서 몸이 팔딱팔딱 하던 이런 증상 또 이제 뭘 먹으면은 속이 쓰리고 신물 오르고 이렇게 소화를 못 시키던 이런 증상들도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츰 마음이 편해지시면서 그런 불편 증상이 없어지니까 숙면도 잘 하시게 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방광염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광염도 보통은 우리가 이제 염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항생제라든지 소염제 이런 거 이제 드시는데 이분은 드실 때만 이제 불편했지만 이분이 방광염이 온 원인은 뭐냐 하면요. 체력이 딸리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한의학적으로 보는 거는 관점이 다른 거죠. 어찌 보면 엉뚱한 치료를 한 것 같지만 이분은 제가 방광염을 치료해 드리려고 치료를 하지는 않았지만 체력을 보충하고 소화기 좋게 하고 화를 흩어드리니까 방광염도 좋아지셨고요. 그다음에 피부에 이렇게 뭐가 도돌도돌 돋아난 것이 나타나기는 피부에 나타났지만 피부병 아니에요. 대개 이제 그 속에 화가 많이 쌓여있고 이런 분들도 피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소화기가 편해지니까 피부가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얼굴로 열이 안 오르니까 잠을 잘 주무시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차츰 몸이 좋아지시고 편해지시니까 그 간질약을 끊을 수는 없고 좀 줄여보고 싶다 하셔서 매일 드시던 거를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시는데도 아무 불편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조금씩 이제 소화도 안 좋고 과로하고 그래서 몸이 조금 안 좋아지셨다가도 다시 이제 또 이렇게 보완하고 그러면 다시 좋아지셔요. 그래서 본인이 한 50평생 이상 살면서 요즘처럼 편하게 산 적이 없다 이러시면서 이만만 해도 이제 살만 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모든 한의사들도 그렇지만 환자분을 치료를 해드릴 때 진맥을 정확하게 해서 원인을 잘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증상만 그냥 뭐 간질이에요, 방광염이 이래서 그걸 치료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이제 제가 여태까지도 이렇게 뭐 강의 중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꼭 머리에 문제가 있고 뭐 눈이 아프다 그래서 눈에 문제가 있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정확한 진맥을 해서
치료를 해드려야지 그 원인을 잘못 잡아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료는 안 되면서 환자가 고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편해지셨고 이제 살만해지셨어요. 이제 요번에 소개를 해드릴 분은 이렇게 이제 키는 좀 작으신데 몸이 좀 땅땅하시고 살집이 있어서 체격이 커 보이시는 남자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이제 80대 초반의 남자분이신데 피부는 흰데 붉은색을 띠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이따가 설명을 할 때 왜 그러는지 설명해 드리는데 이분은 한 3년 전부터 잠이 그렇게 쏟아진대요. 그러니까 앉기만 하면 졸리고 뭐 예, 잠 안 타면 졸리고 이렇게 하고 늘 피곤하시고 그렇게 주무시는데도 그리고 이제 눈이 충혈이 잘 되고 또 이렇게 아침이 되면은 눈물이 잘 흐르고 그다음에 또 이분이 한 몇 년 전에 이제 그 양쪽에 백내장 수술을 하셨대요. 요새 이제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죠? 백내장 수술을 하셨고 그다음에 또 이제 치아가 불편하셔서 틀니를 하셨는데 이가 굉장히 아프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 치료를 하고 하느라고 항생제, 뭐 진통제 굉장히 많이 드셨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입맛이 서서히 없어지시면서 입이 텁텁하시고 입이 또 텁텁하니까 기분이 개운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늘 그것도 불편하신 거 신경이 쓰이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분이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오른손이 떨려요. 그래서 글씨를 쓸 때 이게 글씨 쓰기가 힘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른손이 저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고개가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시거든요. 처음엔 본인은 못 느끼셨는데 이제 가족들이 자꾸 얘기를 해서 본인도 고개가 조금 기울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약간 기울어지셨어요 했는데 웬만하면 그렇게 기울어져 있어도 환자분이 인식하지 않을 땐 얘기를 안 해드릴 때도 있어요.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가 있거든요. 머리 흔드는 분들도 그래요. 본인은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 오른팔도 떨려서 글씨 쓰기 힘들고 머리도 약간 삐딱하게 돼 있으시고 거기에다가 제일 불편하신 것이 뭐냐면 소변을 너무 이제 자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변이 탁하게 이제 소변을 보시면서 잔뇨감도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다리도 뻣뻣하시고 이럴 때가 있고 그다음에 몸이 또 잘 부으신대요. 푸석푸석 잘 부으신대요. 몸이 붓는다 그러면 대개 무슨 생각들을 하세요? 혹시? 심장. 그렇죠. 다 이제 이구동성으로 심장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것도 맞아요. 예, 참 많이들 알고 계세요. 기본 의학 상식들이 많으신데 한의학적으로는 한 가지만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분은 이제 진맥을 해드렸더니 심장 기능이 허해요. 심장 기능이 약하시고 방광 기능이 허해요. 그러면 몸이 이제 푸석푸석 부실 때 콩팥이 안 좋아도 부을 수가 있고 뭐 방광 기능이 안 좋아도 그럴 수도 있지만 심장 기능이 안 좋아도 부을 수가 있어요. 그럼 소변을 자주 보고 탁하게 보는 거는 왜 그럴까요? 또 이제 신장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셨죠. 콩팥. 그죠? 물론 콩팥 기능이 안 좋아도 소변을 탁하게 보고 자주 보고 시원치 않고 이러실 수 있는데 이분은 심장 기능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한의학에서는 심장 기능이 소변, 대변, 땀 나는 거 이런 걸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체질의 분들은 심장 기능이 허하기 때문에 그 소변도 자주 보시고 시원하게 못 보시고 탁하게 보고 그런 거예요. 몸도 붓고. 그러면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얼굴이 희면서 붉은색을 띠셨다고 했어요. 심장 기능이 허한 분들도 얼굴이 붉어지는 분들 많아요. 기운은 딸리면서.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분은 원래는 건강에 타고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잠시도 가만 안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연세가 그 80이 넘으신 분인데 아직도 부지런하게 활동하시고 이러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전에는 이렇게 움직여도 별로 힘든지 몰랐는데 요새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근데 답은 다 있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시겠어요? 연세 드셔서 그렇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은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활동을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런 경우에 이제 허로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허로증이 이 이제 허로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이가 드시면은 오장육부의 기능이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허해져요.
예, 그리고 기운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7, 80년 쓰셨는데 그 몸이 2, 30년 쓰신 몸하고 같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이렇게 건강한 분들은 그 젊었을 때부터 몸에 배인 그 습이 있잖아요. 그 습대로 생활을 하시니까 본인 활동하시는 건 안 줄이면서 왜 힘드는지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무슨 불편한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시더라도 이 항상 허로증을 염두에 두고 치료를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한의학에서는 허로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병명이 아니고요. 이제 연세가 드셨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허로증의 증상은 대개 소화 기능이 약해지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운이 자꾸 떨어지시니까 쉽게 피곤하지만 감기, 몸살 비슷한 증상이 잘 생겨요. 찬바람만 조금 쐬도 이제 기침, 콧물, 감기 하죠. 그다음에 이제 자꾸 힘이 딸려지시니까 특히 이제 하체부터 힘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팔다리가 힘이 없어지시고 그다음에 또 근육이 약해지니까 근육량이 이제 줄어들면서 빠지죠. 예, 그리고 눈이 또 침침해지면서 노안이 온다든지 귀에서 이제 소리가 난다든지 또 머리가 막지가 않고 핑 돌고 어지럽거나 이제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제 서서히 시작하셨을 텐데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막 뭐 재밌는 얘기도 많잖아요. 냉장고에서 전화기 나오고 막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허로증 증상들은 증상은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렇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감기 몸살이 있다고 해도 감기 몸살을 직접 치료하지 않아요. 예, 이 이제 체력을 보충하고 또 이렇게 그분에 이제 따라서 뭐 심장이 약한 분은 심장을 보충하고 화가 많이 쌓이면 그걸 조절하고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 허로증을 잘 치료를 해드려야 치매나 중풍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치매나 중풍이잖아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거를 제일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심장 기능을 튼튼하게 해드리고 이제 방광 기능을 좋게 하면서 이렇게 체력을 보완해드리는 그런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러고 이제 오실 때마다 자꾸 말씀을 드렸죠.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그렇죠. 이분 80 넘으셨잖아요. 못 고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자꾸 잔소리처럼이라도 이제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치료를 해드렸더니 서서히 이제 그 본인이 이렇게 기운도 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좋아지신 것이 소변 탁하고 이제 시원치 않게 보시고 너무 자주 보시고 이게 좋아지시면서 부기가 빠지신 거예요. 이분도 오셔서 나는 콩팥이 안 좋은가 봐요 이러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고 저는 딴쳐봐. 그러세요? 저는 이제 제가 진찰한 대로 치료해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랬더니 몸이 굉장히 좋아지시니까 이제 몸이 가벼워지셨어요. 그럴 때 저는 또 걱정을 해요. 무슨 걱정을 하냐면 이렇게 이제 좋아지시면요 또 그냥 막 움직이셔요. 예,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그러면서 몸이 많이 좋아지시니까 이제 손 떨리는 것도 훨씬 덜해지시고 머리가 약간 기울어진 것도 조금 괜찮아지시고 그래서 이제 조심하시라고 이제 특별히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불편 증상으로 치료를 하더라도 전혀 엉뚱한 것 같은 치료를 하지만 이제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나이에 맞는 몸을 갖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진찰을 할 때에도 항상 감안을 해서 이제 해드리죠. 이제 이분은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아지시면서 그 눈도 이제 눈이 침침하신 거라든지 약간 귀가 이제 우웅할 기운이 떨어지면 이제 우웅할 때도 있으셨는데 그런 것도 좋아지시고 그러셨어요. 요번에는 이제 60대 초반의 여성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체격은 그냥 보통 체격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한 몇 년 전에 집안에 좀 상당히 힘든 일을 당하셨대요. 이제 뭔지 자세히는 얘기를 안 하시는데 굉장히 힘든 일을 당하셔서 이제 신경도 많이 쓰시고 또 많이 놀라셨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이렇게 수영을 하시는데 왼쪽 어깨가 너무 아프고 힘이 들어서 이제 들어 올리기도 힘들고 아주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이렇게 진찰을 하고 했더니 오십견이다. 그래갖고 치료를 하시는데도 이제 전혀 좋아지지 않으니까 또 다른 데를 가셨더니 거기서는 또 회전근개가 파열이 돼서 한 50% 미만으로 남아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그걸 이제 수술을 하시라 그러는데 이분은 그 이제 수술은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이제 주사 맞고 약 드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을 이제 한
2주 정도 이상 이렇게 잡수다 보니까 목 속이 막 이렇게 뭐 날카로운 걸로 긁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시고 음식을 먹을 때도 아주 자극이 심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이제 양약을 드실 수가 없어서 이제 한의원을 오셨어요. 어쩔 수 없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이제 쭉 진찰을 해드렸더니 이분의 이제 불편 증상은 뭐냐 하면 그 목이 이렇게 불편하신 것도 있지만 소화 기능도 아주 안 좋으셔요. 그래서 내시경을 하셨더니 이제 위가 이렇게 위 근육이 뭉쳐 있대요. 그래서 잘 움직이지를 않고 위가 무력하다. 그래서 이제 소화가 안 되시는 거다. 그리고 이제 뭐 약간의 역류성 식도염도 있다. 이제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상당히 이분도 예민하신 분이라 잠들기가 아주 힘들고 또 꿈을 굉장히 많이 꾸셔요. 그리고 이제 열도 막 오르고.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식사를 하고 나면은 너무 몸이 나른하고 졸리워요. 식곤증. 그래서 이제 잠을 주무셔야 돼요. 여기도 그런 분 계세요? 식사하고 주무시는 분? 안 돼요. 지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시면은 위가 소화를 잘 시키라고 좀 쉬어줘야 돼요. 그 쉬라는 의미가 누워 있거나 잠을 주무시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가끔 가다가 식사하고 300보 걸으세요 하거든요. 근데 그건 운동을 하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300보 걸으면 팔다리로 움직이는 건 위를 움직여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이제 팔 이렇게 쫙 들면은 십자가 아니 이제 뭐죠?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몸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됐죠?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 부위가 이제 위장 기능이 위치하는 부위예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할 때 팔다리를 좀 움직이면서 운동하시는 게 좋아요. 걸으시는 게. 동의보 가면 100보 걸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는 200보 플러스해서 300보. 300보 걸어도 몇 분 안 걸려요. 이제 이렇게 움직일 때 이게 위를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쉬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막 식사하고 나서 바로 운동을 하거나 또는 이분처럼 식곤증이 있어서 누워서 이제 주무셔야 되는데 누워서 잠을 자면은 일어날 수가 없대요. 한 2-3시간을 자야 된대요. 근데 눈은 떠졌는데 몸이 안 일으켜지는 거예요. 근데 또 밤에는 잠을 못 주무세요. 잠들기가 힘들고 꿈을 계속 꾸고 또 소변도 한 1-2번씩 보러 다니시고 그러니까 밤에는 또 잠 못 주무시고 낮에는 또 피곤하고 밥 먹고 주무시고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생활을 하시는 거죠. 동의보감에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낮에는 잠을 자면 기가 빠져나간다고 돼 있어요. 낮잠은 안 주무셔야 돼요. 예. 정 피곤하면 한 10분, 15분 잠깐 눈 붙이고 그것도 식사하시고 나서가 아니라 소화가 된 다음에 아셨죠?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진맥을 해드렸더니 체력이 굉장히 약하신 편이에요. 그리고 화가 많이 쌓여 있고 이제 소화 기능은 또 엄청나게 약하시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기 양약을 잡수면서 목에 불편한 증상이 생기셨다 그랬잖아요. 여기를 막 긁는 것 같고 이제 아프시고 음식도 잘 못 삼키실 정도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거를 직접 여기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에서는 이 목은요 화가 잘 뭉치는 곳으로 봐요. 그래서 예민하니까 여기 불편 증상이 오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강한 약을 잡숴도 목이 아니라 이제 위가 탈이 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위를 튼튼하게 해드리고 체력을 보충하는 그런 치료를 해드렸지만 이제 치료 방법은 또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차츰 치료를 해드렸더니 식사를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절대로 눕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밥을 먹고 누워서 자면요. 위에 식적이라 그래서 체기가 자꾸 뭉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제 더부룩하면서 소화가 안 되고 그득하게 쌓여있고 이렇게 몸이 무거워지고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쭉 치료를 해드렸더니 차츰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되시면서 소화 기능이 편해지시니까 여기 목에 불편한 것도 이제 없어지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요새 또 갑상선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분들도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에요. 갑상선에 문제 오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꼴갑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예민하시니까 증상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다 자기의 취약한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근데요 몸이 많이 좋아지시니까
또 빨리 좋아지려고 막 운동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무릎이 아프시고 또 이제 또 한 번은 음식을 이제 속이 편하니까 막 잡숫다가 급체를 하셨어요. 막 토하고 설사하고 또 난리가 한 번 나셨죠. 그러니까 한 번 그렇게 혼나시니까 이제 그 다음엔 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제 제가 잔소리를 해드려도 이제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편안해지셨고, 이제 일도 막 의욕이 생기고, 운동도 적당히 이제 하시고 이렇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소개를 해드리면, 이분은 이제 체격은 그냥 보통이신데 80대 초반의 여성분이시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얼굴을 이렇게 잔뜩 찡그린 것처럼 들어오셨어요. 몸이 편안하실 리가 없죠. 이분이 이제 제일 불편하신 거는 온몸에 냉기가 도신대요. 특히 이제 이 허리 아래쪽으로 찬 기운이 너무 돌아서 아주 시리고 저리고 견딜 수가 없다. 이제 그러시고, 특히 이렇게 찬바람만 살짝 쏘여도 감기 몸살에 잘 걸리시는 거죠. 그리고 한 번 감기 걸렸다 하면 이제 네다섯 달은 기본. 연세 드신 분들 그런 분 많아요. 막 몇 년씩 가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 잡수면 조금 괜찮은 듯 하다가 또 안 잡수면 또 그렇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분도 이제 아주 감기기를 끼고 사시는 분이고, 특히 이제 이렇게 찬바람 조금만 쏘여도 몸이 오싹하고 막 시리고 이제 그러시죠. 그리고 이분의 특징은 배가 이렇게 나와 있으시거든요. 몸은 살이 안 쪘어요. 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음식을 조금만 찬 거 잡수셔도 이제 설사를 자주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과일이라도 한쪽 잡수면 이제 얼굴하고 손이 푸석푸석 부으신대요. 그리고 눈도 뻑뻑하시고 이제 이렇게 뒷목도 뻐근하시고. 그러면 제가 아까 배 나온 얘기를 했는데요. 차다는 얘기는 만져서 찬 것도 있지만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부가 배가 잘 율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풀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물이 얼면 얼음이 되면 부피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잖아요. 아랫배 찬 분들이 배가 나온 분들이 많아요. 몸은 말랐는데 배만 볼록 나온 분들이 있어요. 차서 그래요. 이분도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진맥을 해드렸더니 이분은 그 체력도 약하시지만 그 소화 기능이 이제 굉장히 약하고 면역력이 약하시죠. 대개 체력이 약하면 면역력은 약해지게 돼 있어요.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특히 연세 드신 분도 그렇고. 이분은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셨으니까 당연히 이제 체력은 약해지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혈압증으로 치료를 해드려야 되는 분이에요. 이분이 감기 몸살로 고생을 하셨어도, 그런데 이제 아랫배가 굉장히 찬 편이시기 때문에 기본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드리는 그런 치료를 해드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몸들이 움츠려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능이 다 이렇게 위축이 돼요. 그런데 이제 따뜻한 기운이 들어가면 막 활성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소화도 편안하게 되고 마음이 편해지니까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들어올 때 이렇게 찡그리고 들어오셨다 그랬잖아요. 몸이 불편해서서 그런 것도 있지만 찬 기운이 많이 들어와 있으시니까 이렇게 위축이 되고 편치가 않으신 게 마음이. 그러다가 따뜻한 기운이 들어가서 이제 몸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보통들 오시면은 혈액순환이 안 돼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몸이 차서 그런 분, 이게 돌지 않는 분도 있고 기가 허해서 잘 돌려주지 못하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무조건 손발저리다 뭐 이러면은 혈액순환이 안 된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하체 쪽으로 잘 시리고 저리고 하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그러고는 저는 이제 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잘 이해가 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뭐 아랫배가 차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분도 음식은 이제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과일을 한쪽만 잡숴도 얼굴이나 손이 붓는다고 했잖아요. 찬 기운이 들어가서 그렇고 소화 기능이 약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꼭 붓는다고 그래서 콩팥이 나쁜 건 아니라는 얘기죠. 소화 기능이 안 좋아도 이제 푸석푸석 붓기 쉬워요. 저녁에 뭐 잡수고 주무셔 보세요. 아침에 어때요? 달덩이잖아요, 달덩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살찌라고 막 라면 끓여 먹고 자요. 그러면 살이 찌는 게 아니고 위가 망가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일은 성질이 차거든요. 근데 또 그거를 소화기 안 좋은 분이 저녁에 드셨어요. 소화 당연히 안 되고 얼굴이 붓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려서 음식도 이제 조심하시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쭉 해드리니까
여기 이제 따뜻한 기운이 돌면서 몸이 감기도 안 걸리시고 뭐가 이제 많이 고마워하시는 게 뭐냐면 겨울에 여행을 갔다 오셨대요. 그 추위를 타시는 분이. 그리고 이제 절에 다니셔도 힘드는 게 없이 잘 사셨다. 이렇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한 4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불교 TV 방송국에 나오시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방송국으로 전화하세요. 그래서 같이 이 자리에서 또 말씀 나누시면 더 좋죠. 예, 그러면 어느 분부터 해드릴까요? 여기 손 제일 먼저 드신 분. 예, 말씀하세요. 저는 허리가 많이 아파요. 네. 네. 허리가 어떻게 아프세요? 그냥 이렇게 앉았다. 뻐근하세요? 네, 뻐근하고 그냥 아파요. 앉았다 일어나실 때. 양쪽 어깨도 이렇게. 어깨도 무거우시고. 네, 네. 그 아프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올해부터 그런 것 같아요. 올해부터요? 네. 연세는요? 60대 초반이에요. 그러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진맥해 드릴게요. 네, 네. 오른손 보시고. 예. 네. 이제 성격이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성격이 굉장히 좋으신데 그래도 긴장은 잘 하세요. 네. 속으로는. 예. 어깨가 이제 뻐근하시고 네. 허리도 그러시고. 예. 예, 되셨고 왼손 보시고요. 자, 이렇게 잠깐만 할게요. 네. 이제 가끔씩 좀 과식하는 경향이 생기기 쉬울 텐데 그러시죠? 네. 예. 예,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분은 원래는 튼튼하게 타고나신 분이에요. 아픈 적 별로 없으셨죠? 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좀 튼튼하게 타고나신 편인데 아무래도 이제 60대 되셨으니까 이제 몸의 기능이 조금씩 이제 약해지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맥을 보면서 과식을 잘 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입맛은 좋으셔서 그러니까 과식이라는 게 남보다 많이 먹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것부터 한두 숟갈 더 먹어도 그게 과식인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조금씩 그런 경향이 생기기 쉬우셔요. 우리가 허리가 아프면 한의학에서는 원인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봐요. 허리 자체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또 뭐 삐끗하게 다쳐서 올 수도 있고 또 이제 콩팥 기능이 약해도 또 식적이 쌓여도 소화 기능이 안 좋아도 또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아도 또 뭐 담음이 쌓여도 어혈이 있어 이렇게 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찝어내야 되는데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골다공증 오기 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괜찮으셔도 몸을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과식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배가 나오잖아요. 배가 나오면 허리가 약해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뱃살 빼기가 제일 힘들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식사하시고 나면 꼭 300보 정도 걸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하체 힘이 약해지기 쉬운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운동을 심하게 하지 마시고 가볍게 걸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 같은 거 잘 해주시고 지금 어깨 이런 데도 상당히 많이 뭉쳐 있어요. 이제 허리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맥은 어깨 쪽이 조금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어깨가 잘 뭉치기도 쉽고 스트레스 잘 받는 분이에요, 사실은. 이제 잘 웃기도 하고 뭐 남들한테도 잘 해주시고 성격이 참 좋으실 텐데 그러면서도 내심 여기 스트레스 잘 받고 긴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깨, 목 뒤, 허리 이런 쪽으로 조금 문제가 오기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선은 지금은 이제 크게 아프신 거는 아니시니까 스트레칭 가볍게 하시고 또 불편하실 때는 뭐 가까운 곳에 가셔서 침 치료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 괜찮고 몸을 무리하게 움직이시 않으시는 게 이제 최선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한 숟갈씩 덜 잡수시고 우리가 식중요통도 있어요. 이게 이제 위장 기능이 안 좋아서 자꾸 이렇게 몸에 노폐물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허리가 나빠지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허리 자체가 나쁘신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조심하시면 돼요. 예, 되셨어요.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여기 계시고. 예. 저는 네. 얼마 전부터 한 두세 달부터 네. 소변에서 냄새가 나서 그러세요? 그리고 또 예. 또 가끔 이렇게 새벽에 자다 기지개를 펴면 다리가 쥐가 나면서 알통이 나면서 또 뭉쳐요? 예.
그 처음엔 몰록을 주물렀는데 네. 가만히 있으니까 그게 그냥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발가락 이쪽이 이렇게 저리더라고요. 왼쪽으로요. 이쪽으로 더 예, 져요. 예, 예, 그리고 예. 손가락도 그렇고 요 마디도 아프고. 네. 종합병원. 네, 다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예. 그리고 특히 아침 먹으면 네. 그 먹은 게 조금 불편하다 그럴까? 소화는 되는 편인데 지금도 조금 여기가 좀 뭐 기분 나쁘게 이제 답답하셔요? 좀 답답한 편. 아무튼 기분이 기분이 안 좋아요. 네. 그러면 소변이 탁하거나 뭐 이렇진 그러진 않아요? 않아요. 그냥 제가 냄새만. TV에서 나오는 네. 영양제를 지금 먹고 있거든요. 아, 그것 때문에 네. 그런 이제 그래서- 가끔 네. 어떤 약을 잡숫거나 뭐 이제 건강보조식품 드시면서 네. 소변이 탁해지거나 진하거나 냄새가 나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약간 이제 그러지는 않은 거. 그렇진 않아요. 그럼 일단 진맥을 해드려야 돼요. 그러시고 거품 같은 거 많거나 이러진 않고. 처음에만 예, 그 정도는 그렇진 아니에요. 않으시고. 네. 진맥 해드릴게요. 오른손 주시고. 예, 힘 빼시고. 오늘은 다 성격이 좋은 분들 나오셨네요. 되셨고요. 왼손 보시고. 네, 힘 빼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잡숫기는 잘 잡수실 건데 그렇다 그래서 소화기가 튼튼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들은 이렇게 잘 잡수시면은 위가 튼튼한 줄 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음식을 잡수고 한번 체하잖아요. 가볍게 체했을 때는 입맛이 없고 안 먹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체기가 자꾸 쌓여서 위가 많이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더 먹게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근데 이분도 선천적으로 소화기능이 튼튼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잡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잘 잡숫는다고 소화기 튼튼한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잘 잡숫다가도 신경 쓸 일 있잖아요. 그러면 체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민감하시다는 얘기예요. 감정의 기복도 조금 있는 편이시고 성격은 굉장히 밝고 좋으신데 이제 책임감도 강하시고 마음이 참 착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힘들어도 내색 안 하고 이제 막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그러니까 무리를 많이 하고 사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음식도 여기 엄마들이 되게 그러시는데 이제 식구들이 먹다가 이렇게 한 숟갈 남으면 버려? 어떻게 할까? 먹자.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시는 편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이분도 이제 제가 맥 보면서도 굉장히 부지런하실 거라고 했는데 본인이 가진 체력보다 항상 넘쳐서 쓰는 편에 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소변이 그 냄새가 진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방광에 열이 조금 쌓여 있으신 분이에요. 방광 기능 튼튼한 분, 이제 약간 약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병이 오지는 않는데 이제 몸이 좀 힘들다든지, 그러니까 체력이 딸린다든지, 신경을 좀 쓴다든지 그런 방광에 열이 좀 쌓여서 냄새가 강하게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방광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자꾸 체력 딸리고 스트레스 받고 이래서 오는 증상이니까 그거를 치료를 하면 몸도 편해지고 욕이 막힌 것도 괜찮아지시면서 소변도 괜찮아지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제가 그 어깨 맥 보니까 뒤쪽이 다 편안하지 않으시다고 했는데 어깨 목 뒤도 굉장히 긴장이 돼 있으시고 허리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쪽 팔다리가 좀 이렇게 쥐가 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몸 속에 아까도 제가 이제 음양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피가 충분하거나 이러면은 잘 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약간 이제 피가 이렇게 뭐 잘 돌려주지 못해서 어혈 같은 게 약간 쌓이거나 이래도 순환이 잘 안 되면서 특히 이제 왼쪽으로 증상이 온다는 얘기는 피를 조금 이제 보충을 해주고 또 뭐 어혈을 풀어주고 이런 쪽으로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수혈을 하라 이러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요. 잡수는 걸 잘 조심하셔서 영양분을 충분히 만들어주면 피도 충분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고 제일 조심하셔야 될 건 무리하지 마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특히 이 팔다리 한쪽으로 이렇게 증상이 오는데 왼쪽으로 오느냐 오른쪽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원인을 조금씩 다르게 봐요. 이제 이분은 왼쪽으로 오셨으니까 보혈을 하거나 어혈을 풀어주는 쪽으로 하셔야 된다 했고 또는 이제 노폐물이 쌓여 있어서 그럴 수가 있고 이분은 노폐물을 이제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특히 증상이 오신다 할 때에는 기운이 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저리고 쥐가 나더라도 어느 쪽으로 더 심하게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한약적인 얘기는 아까도 제가 이제 농담으로 뭐 종합병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증상이 오더라도요 거기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곳에 걸쳐서 오는 거고 그래서 증상이 다양하게 오는 걸 그걸 일일이 치료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깨 치료하고 허리 치료하고 이게 아니에요. 뭐 다리 치료하고 이게 아니고 이제 피가 충분해서 잘 돌려주게 해주고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아지고 이제 잡수는 거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 되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물론이고요. 이제 TV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